평면 벡터를 두 개의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두 개의 유향성분 A1, B1과 A2, B2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A1, B1, A2, B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 도착점, 출발점, 도착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유향성분과 이 유향성분이 동등하다라는 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언제 A1, B1과 A2, B2 이 두 개의 유향성분이 동등하다고 하느냐? 이 녀석을 잘 이동시켜서 이 녀석을 얻으면은 이 녀석에 동등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평행 이동하여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림상에서는 이 녀석이 평행사변형이 되면은 마주보는 두 개의 변이 서로 동등한 유향성분들이 되는 거죠.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얻을 수 있으면은 이 녀석에 동등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V1, V2는 뭐겠어요? 이 녀석은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V1과 V2는 뭘 것 같아요? 요거를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느냐? 요 변화율이 각각 V1과 V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V1은 음수고요. V2는 양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얘는 이렇게 평행할 거고 얘도 평행할 겁니다.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유향성분이 언제 동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두 개의 유향성분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유향성분에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습니다. 김홍종 교수님의 미적분학 1+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서로 동등한 유향성분을 같은 것으로 보아 이것을 벡터 또는 자유벡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하고 벡터로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벡터에는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 같은 녀석들은 우리가 그냥 얘랑은 그냥 같은 거거든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면.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로 정해지나요? 출발점이 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착점이 뭔지도 의미가 없어요. 얘하고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다른 유향성분이에요. 다른 유향성분으로서는 다르지만 동등한 유향성분이고요. 이제 이걸 벡터로 보면은 얘하고 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뭔지 도착점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출발점이 0,0인 경우에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요.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출발점이 0,0인 벡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유향성분이라고 봐도 좋겠죠. 벡터를 정의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점으로 데리고 오면은 근데 어떻게 데려와요? 평행이동을 해서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나면은 출발점을 0,0으로 고정을 해놨으니까 이제 도착점의 문제가 되겠죠. 도착점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도착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a1, a2라고 합시다. 보통 출발점이 원점이고 독자점이 캐피털 A일 때는 이렇게 스몰 a로 벡터를 많이 표시하고요. 이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지금? 출발점을 0,0으로 고정해 놨잖아요. 그랬을 때는 도착점이 모든 걸 결정해요. A1, A2 이 두 개의 수가 이 벡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로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게 평행사 변형이고 얘도 다 같은 벡터거든요. 이 세 개가 출발점은 다 다르죠. 도착점도 다 달라요. 벡터에는 출발점도 없고 도착점도 없습니다. 단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x의 변화율 그리고 y의 변화율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향 성분으로 보면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둘 다 이렇게 살아있지만 벡터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델타 x하고 델타 y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유향 성분으로 이해할 때는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벡터로 볼 때는 결국 델타 x, 델타 y 이 변화율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가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이 벡터를 원점으로 끌고 오면은 델타 x, 델타 y인 벡터를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율이 중요하다. 이 변화율 두 개가 하나의 벡터를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평면에서는. 그래서 출발점을 0,0으로 고정한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도착점의 좌표로.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성분을 썼을 때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같다는 건 뭐겠어요? 도착점의 좌표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평면 R2에서는 표준 단위 벡터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하나는 E1이고 하나는 E2예요. E1은 도착점이 1,0인 이 벡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E2는 도착점이 0,1인 이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위치 벡터 표현에 의하면 표준 단위 벡터 E1은 뭐냐면은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0이고 표준 단위 벡터 E2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1인 요 벡터들이 되겠죠. 벡터 공간 R2에서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녀석은 벡터를 삼키고 0 이상인 실수를 토해내는 함수입니다. 자, 벡터는 이제 여기서는 R2에 있는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R2에서 어딘가로 간 녀석이냐면요. 벡터의 크기는 0 이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공역을 0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0 이상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겁니다. 수직선 상에서는 이제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오른쪽 이걸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벡터 V의 성분이 V1, V2라고 주어졌을 때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define 하냐면 스퀘어 루트 v1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에서는 뭐냐면요. 출발점이 원점이고 도착점의 좌표가 v1, v2잖아요. 그러면은 이 벡터 OV의 길이는 또는 벡터 OV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녀석은 뭐예요? 선분 OV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벡터의 길이를 재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V가 벡터고요. 람다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여기다 쓴 겁니다. 어떤 벡터 V를 람다 배 해서 길이를 재면은 이 녀석은 벡터 V의 길이에다가 몇 배를 곱한 게 될까요? 람다 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람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요. 람다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람다가 이 절대값을 벗어날 때는 뛰쳐나갈 때는 절대값을 붓고 뛰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v 어떤 벡터 v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이 녀석의 크기를 재면 원래 벡터 v의 크기랑 어떤 관련이 있겠어요? 마이너스 2배는 안 되겠죠?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씌운 2배가 되는 거고요. 기하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벡터 v에 대해서 벡터 v에다가 v의 길이의 역수를 곱한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벡터고요. 이 녀석은 한 무더기로 보면 뭐예요? 스칼라예요. 이 녀석은 그림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벡터 v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그리고 벡터 v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죠? 2분의 1 v가 되겠죠? 2분의 1 v는 이 v와 나란하고 같은 방향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녀석이 2분의 1 v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의 길이가 2였으면은 2분의 1배를 해주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죠?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녀석은 어떤 벡터냐 하면 이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갖는 그런 나란한 벡터인데 이 녀석의 길이가 뭐예요? 1입니다. 반면에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준 거 또는 이 녀석에다가 요만큼 스칼라 배를 해준 이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뜻이겠어요? 나란하고 단 반대 방향이고 길이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0벡터가 아닐 때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빠졌네요. 벡터 v가 0벡터가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벡터면은 벡터 v의 길이는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각각 뭐냐면은 v와 나란한 벡터들인데 길이가 1인 녀석이에요. 그 중에서 같은 방향인 건 위에 거고요. 반대 방향인 거는 이 녀석이 될 겁니다. 이게 반대 방향이고 이건 같은 방향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이가 1인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왜 이 녀석들이 같은 방향이고 그 반대 방향인 건 이거의 부호가 각각 양수 음수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이 길이가 1인 거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볼까요? 이 녀석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은 스칼라거든요. 그러니까 뛰쳐나갈 수 있어요. 뛰쳐나가는데 이건 실수죠. 절대값을 붙이고 그다음에 벡터 v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절대값은 없애도 돼요. 왜? 이 녀석이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처럼 쓸 수 있고요. 이거 스칼라죠. 이거 스칼라죠. 죽어라 죽자. 그러면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것의 요 녀석의 길이도 1이 되겠죠. 사실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은 건 당연하고요. 자, 0벡터는 R2에서 0벡터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0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주어지죠? 0, 0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0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성분들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지지고 볶아봤자 0입니다. 사실은 벡터 공간 R2에서 크기가 0인 벡터는 0벡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0벡터의 크기는 0인데 크기가 0이라고 해서 그 녀석이 0벡터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어떤 벡터 v의 길이가 0이라고 합시다. 크기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벡터 v의 성분은 각각 v1, v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v1, v2는 둘 다 실수고요. 자,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실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제곱하면 0 이상이에요. 즉 0이거나 양수입니다. 마찬가지로 v2도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양수거나 0보다 크거나 0이 됩니다. 근데 우리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벡터 v의 크기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v의 크기를 재면 당연히 0이고요. 지금 조건이 이거고요. 제곱해도 0이죠. 자,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뭐가 돼요? 성분으로 쓰면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성분들을. 자, 그런데 v1 제곱도 0 이상이고요. v2의 제곱도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면은 이게 0이 안 되고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0 이상인 수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은 둘 다 0이어야 돼요. 그렇죠? v1 제곱도 0이고 v2의 제곱도 0이에요. 이 2차 방정식 v1 제곱은 0을 풀면 뭐가 나와요? v1은 0이 되고요. 이걸 풀면 v2는 0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벡터 v의 성분이 v1, v2인데 둘 다 0이에요. 즉 v가 0 벡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 원점이 아니면은 도착점이 원점이 아니면 당연히 길이를 가질 거고 그 길이 양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당연한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면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해요? 제곱하면은 0 이상이다. 그리고 0이 되면 제곱해서 0이면은 그 수는 0이어야 된다. 이런 실수의 성질들을 잘 이용해야 될 겁니다.